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주제를 준비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뭇 설레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내가 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이일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파소, 국가공인 전문가 단체도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역시나 또 아이들이 바르게 크기 위해서 진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원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좀 관심이 있죠, 아무래도.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키우셨잖아요. 네네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면서 이제 제가 많이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할까? 많이 좋은 부분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또 상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인생 후배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공인 전문가 단체, 저희 회원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같이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이제 진로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의 삶이 어떤지 아니면 뭐 변호사의 삶이 어떤지 회계사의 삶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 중고등학생들의 고민,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이야기해주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얘기를 또 듣는 부분에서 큰 또 신뢰가 갈 거고 네. 또 거기에 또 파급 효과도 또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식을 똑바로 잘 키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과연 이렇게 전문의를 키우기 위한 부모님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네.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야 세상에 나처럼 너 잘 키우는 잘해주고 뒷바라지 잘해서 부모 나오라고 그래.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네. 엄마들이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가스라이팅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가스라이팅의 이제 정의. 정의. 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이제 정의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자막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정신의학에서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연극,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이 이제 남편이 아내분을 이제 막 정신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본인 유리한 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에서 비롯돼서 생긴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정의는 전문가인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외워서 와보려고 했는데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 어느 부모에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도와 달리 자식에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 이거를 갖다가 잘못을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중요한 거는 요 범죄에 속하니까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벗어나니까 아니다, 이거보다는 네.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인지를 하고 문제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이제 풀어가도록 이제 할 텐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가 돼 가면서 보통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가스라이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아마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내가 하는 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아이들에 대한 정말 그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사랑이냐 이거를 칼로 쪼개듯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클리어 커팅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가스라이팅 설명 드릴 때 드리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트릭스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네, 매트릭스 1편에 보면 그 오라클이 나오고 네. 주인공인 네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인공인 네오가 그 예언자인 오라클을 처음 찾아가는 장면이 네네. 나옵니다. 이제 네오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예언자라는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가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오라클은 큰 신경 안 쓰고 자기 하던 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네오가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한마디 탁 던져요. 꽃병 조심해. 이러니까 네오가 깜짝 놀라서 탁 돌아보다가 꽃병을 넘어뜨려서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네오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오라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꽃병이 깨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고 있었던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라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궁금해야 할 거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꽃병이 깨졌을까? 라는 거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이런 예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뭐냐면 꽃병이 깨지는 일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병을 깨트린 일에 여기에 대한 주체가 네오일까요? 아니면 오라클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MC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체라고 한다면 네오가 아닐까. 네, 이유는 뭐죠? 어쨌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네. 그 네오가 그런 거지. 네. 뭐 예를 들자면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개의치 않고 뭐 하더라도 뭐 깨든 안 깨든 어차피 그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한 거는 네. 여기는 간접인 거예요. 네. 직접적인. 그래서 네. 네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만약 그렇다면 그 오라클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꽃병 조심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꽃병이 깨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부분은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놀래가지고 그렇죠. 사전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그 놀란 그 몸짓 때문에 오히려 과한 액션 때문에 깨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사태도 있을 거. 얘기는 안 했으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오는 이 꽃병이 깨질 걸 몰랐지만 오라클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그럼 이 사람이 놀랄 거고, 놀랐을 때는 보통 이런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꽃병은 깨질 수 있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라클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꽃병이 깨지는 행위에 있어서 더 많은 지분은 오라클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뉩니다. 사실 MC님처럼 네오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비율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일부분은 또 오라클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건 정말 클리어 컷하게 나눠서 얘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MC님 안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이 몫이 오로지 내 몫일까? 아니면 지금 저의 이야기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지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식은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나,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타자, 이렇게 나누면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도 MC님의 몫이 저에게 들어와 있고 MC님 안에도 제 몫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보는 새로운 전 관점이 생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꽃병을 깨트리는 단순한 행위, 그리고 저희 오늘 만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이 상황에서도 서로의 몫이 섞이는데 자, 연인 관계, 또 특히 부모 관계에 있어서는 이 어떤 엮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연적인 거고요. 그럼 가스라이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엮임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자식에게 자신의 투영된 모습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생각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그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본능입니다. 그래요? 본능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과 어느 문화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는 모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본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진화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먼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심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요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런 학문인데요. 한번 유전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진화라는 건 결국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근친도라고 하는데요. 나에게는 근친도가 1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근친도가 0.5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전자 반과 아버지의 유전자 반이 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유전자 근친도는 1이고 자식에 대한 유전자 근친도는 0.5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자식 하나 구하는 것보다 나 하나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 또 동물들도 비슷합니다. 동물들 사회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고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1이고 내 자식은 0.5지만 문제는 1인 나는 더 이상 복제할 출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더 복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엄마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똑같이 1이지만 근데 복제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내 유전자가 0.5가 가 있고 또 얘가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0.25의 확률로 25%의 확률로 내 유전자가 복제될 가능성이 생기지만 어쨌든 0보다 25%가 낮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유전자의 번식의 가능성이 있는 자식에게 모든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게 복제에 있어서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본능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쓸데없는 연구들을 과학자들은 하는데, 뭐 근데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MC님도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본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주체자의 입장의 성향에 맞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받아들이는 애기의 성향에 맞게끔 내가 좀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뜻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없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네, 후자가 당연히 후자가 맞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 뭐 착한 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예를 하나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었잖아요. 선풍적이죠. 네. 약간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애가 예서였고, 예서 뭐 서울대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 동생인 예빈이가 있어요. 이 예빈이라는 아이는 언니에 비해서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관심을 언니한테 거의 다 뺏겨 있고, 본인은 되게 관심을 못 받고 자라는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편의점에서 절도하는 행위를 해요. 근데 절도를 했는데 항상 뭔가 일부러 들키게 하는데도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 요 정도는 그래 해라. 그러면 애가 훔쳐간 만큼 내가 그 주인한테 보상을 하면 되니까 그 주인 보고 이 애 혼내지 마라. 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관심을 받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사실 아이한테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나아요. 네. 모든 관심이 언니한테 쏠려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관심 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걸리면 엄마가 나한테 조금 더 신경 쓰겠지? 였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엄마가 이걸 묻어버리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거든요. 그 가출을 했을 때 한 반응이 있어요. 그 한서진이 이제 예빈이 엄마로 나오는데 그 염정아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빈이한테.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편의점 일로 혼내기를 했어. 시험 망쳤다고 혼내기를 했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가출을 해?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요. 그쵸? 엄마 입장에서는 아 그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 한 일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다 애 잘 되라고 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같은 상황에서 이수임은 예빈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빈아 무슨 일 있어? 아줌마한테 말해봐. 우리 예빈이 속상하구나. 아 괜찮아 울어. 마음 놓고 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예빈이 반응이 이거예요.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 했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도둑질한 거 덮기만 하면 땡이에요. 내가 왜 도둑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상관도 안 한다고요 하면서 울거든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서진과 이수임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서진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혼자 생각하게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러구나 엄마가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행동이고 이수임도 우주라는 자기 아이를 엄청 사랑하고 똑같은데 왜 한서진이 하는 행동과 이수임이 하는 행동은 다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한서진은 아이의 마음에 상관없이 아이가 한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수임은 아이가 한 행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 행동의 이면에 얘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출발 지점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아이한테서 저는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읽어주는 노력을 동반해서 아이를 위한 행동과 말이 나오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있는데,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아이를 위한 거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표현 방식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라는 게 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덜 매운맛으로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저에는 부모들이 자식의 드러난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시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도 우리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들 본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잘못 키우고 싶어서 나에게 상처를 남겼을까? 아니면 잘 키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남겼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가 남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이의 마음을 잘 못 읽어주고 키웠기 때문에, 한서진도 아이의 마음을 잘 알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내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면 자꾸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 그게 또 상처의 대물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잘못된 선택은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전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개념 설명을 할 때 내 안에도 나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몫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건 전 부모-자식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전적인 출구라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식에게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많이 투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 안에는 아이의 몫도 있을 거고 엄마의 몫도 있을 텐데, 이 엄마의 몫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내 몫이 내 아이에게, 나의 마음이 내 아이에게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어떠한 화학적인 그걸 일으켜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하면은 아이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스카이캐슬처럼 그게 이제 조작적이 되는 거죠. 자, 예서라는 아이가 정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공부라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서울대 의대라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리가 없죠. 공부라는 건 불편한 행위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 안에 부모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줘. 내가 좀 잘 안 했더니 잔소리가 나와.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계속 쌓여서 내 안에는 공부라는 건 해야만 하는 거고, 나는 공부가 좋은 거고, 난 서울대 의대를 가야만 하는 거고,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모의 영향이 아이에게 자리 잡은 거고, 이거를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조작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욕심에 내 자녀를, 내 아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건지, 조작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려면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작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는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건 절대적이고요. 만약에 전혀 조작적이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고요. 조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건 필연적인 거고요. 그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 이 문제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지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엄마가 스스로 내 상처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느냐. 전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식에게 투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내 상처를 내가 스스로 소화시켜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들에게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표현 방식은 다 잘못된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자식이 행복하게 키우고 싶냐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으시다면 부모님부터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 선에서 해결을 해야 아이들도 아이들 몸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지, 내 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이에게 투영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엄마의 목까지 짊어지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어를 나로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될까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는 좀 도움이 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게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 이거부터가 저는 그러니까 아이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아이를 위한 거라면 아이에 대한 관심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만약에 뭐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수학을 한다든지 물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각 여러 행위들을 하면서 성장을 할 텐데,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텐데, 각 교육을 받았을 때 아이가 어디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어디를 좋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을 좀 자극을 해서 이러한 쪽으로 아이를 성장을 시키는 게 좋겠다가 돼야 정말 아이에서 출발이 되는 사랑이 되는 거지. 이미 자기가 정신과에서 정해놓고 의사 좋은 거지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출발 자체가 거기는 아이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출발점은 무조건 자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았던 아기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과서적인 질문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아기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이라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사느냐,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사느냐 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으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식이 배제되어 있는 내가 규정한, 부모로부터 규정된 것들이 계속 투사가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아이는 결국 내 마음이 뭔지,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게 돼요. 그걸 좀 잘 나타낸 또 캐릭터가 스카이캐슬에 있어서, 거기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강준상 교수라고 정준호라는 배우분이 연기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절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 받으셨으면 되셨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 5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준상 교수의 부모도 자식 잘 되라고 했겠죠. 의사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강준상 교수도 의사가 됐어요. 남들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가 내 얼굴에 칠해놓은 그 분칠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될지언정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 뭐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또 화를 낼 거고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봐.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얘기해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 할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 왜냐하면 차라리 그게 드러나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맞아요. 전형적인 거네요. 네, 전형적인 부분이고 정말 말씀하신 이 예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왜 나는 내 아이랑 나는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답답하다. 난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 다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부모님이 답을 정해놓고 소통을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뭔 말을 해도 좋아하지 않을 것 뻔하고 뭔 말을 해도 엄마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엄마는 내가 바뀌길 바라고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저는 흘러가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인관계 네네. 또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발짝 물러나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계에서 내가 막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들어가 있어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내 자식은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처음부터 관계를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아이가 충분히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걸 받아줄 여유를 둘 수 있다면 아이랑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이는 입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서가 우주를 이제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 김주영 그 입시 코디네이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서진한테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서진이 그때 반응이 뭐였냐면 놀래가지고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김주영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를 좋아하는 예서의 감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서진이 못하게 말려야죠.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한서진은 아직 미성년자인 내 아이가 연애라는 감정을 느껴도 안 되고 연애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이미 그 마음이 훅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아이랑 의사소통하면 이 아이는 결국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이렇게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훅 들어와서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주입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주영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서가 어머니께 숨김없이 제 마음을 오픈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발짝 물러나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와서 앉아봐, 얘기해봐. 네 얘기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앉아봐, 얘기해봐 를 해야 얘기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면 이미 부모가 너무 훅 들어가 있는 그 관계가 고착화돼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는 걸 기다려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가졌다면 아이가 먼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관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어머니의 불안 때문에, 아버지의 불안 때문에 훅 들어가서 아이의 어떤 영역을 좁혀버리는 그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이가 그 좁은 땅에서 계속 물러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렵긴 한데요. 부모 관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발짝 물러나기. 한 발짝 물러나서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 영역을 충분히 이거는 과유불급도 괜찮아요. 정말 많아도 괜찮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가져주는 거, 전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되라고 한 발 다가가는 것보다 정말 힘들겠지만은 네. 뒤로 일부 후퇴.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알았어. 나 오늘부터 신경 안 쓸게. 네가 뭐라든지 난 신경 안 쓸게.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물러나서 내가 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하고 변화라는 걸 느끼면 아기가 스스로 느꼈다 이렇게 좀 뭔가 다르다 그러면 마음을 열 것 같아요. 네.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때를 정말 낚시를 하듯이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별다르게 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건 병이 아닙니다. 병이 절대 아니고 뭐 약물 치료로 접근할 지점은 전혀 아니고요. 결국은 부모 상담 그리고 아이 상담을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라이팅을 안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건강해져야 된다. 내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라 그 병 없는 상태에서 그 저희가 사이코세라피라는 정신치료라는 상담이 있거든요. 이건 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상담인데 이 상담을 받아본다면 아마 자식에 대해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셀로판지를 만들어서 그 셀로판지를 투과를 해서 보다 보니까 내 아이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로 만들어진 셀로판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요. 이걸 하다 보면 결국 내 아이의 마음들이 훨씬 더 잘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외에 행동을 하는 가스라이팅이 또 있을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주변 어머니 이제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자랑을 하시거든요. 진짜.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엄마가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았거든요. 결국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거기서 표현되는 모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아이들은 다 캐치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상처는 내 선에서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점이 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은 결국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 발짝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화가 났을 때 그 나의 화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감정이 내 화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화라는 내 감정은 내가 해결이 하고 나서 평안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게 이제 뭐 회초리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거기서 들었을 때의 회초리와 화가 나서 하는 회초리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내 이 분노가 내 스스로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좋아요. 근데 내 분노가 내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일어나는데 똑같이 말씀드리고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뭐냐면, 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 아닌가요? 저거 하면 될까요? 이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줬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사회생활 다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이렇게 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부닥친 또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꾸준히 이거 한번 봤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꾸준히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다릴게요. 저희들도. 기다릴 테니까 한번 그때 그 얘기했는데 내가 요즘도 느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자세가 좋은 거죠? 네, 바로 적어도 오늘 MC님에게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엄마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를 훈훈하게 한번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정말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어머님, 아버님 먼저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그 행복한 순간을 조금 한 2% 정도 저희가 더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상품 추첨이 있으니까요. 꼭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이일준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도 이거 듣고 오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